여유를 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또 새로운 그림이 보입니다. 빅픽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목받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늘도 삼성중공업 좀 전에 증권사 레포트도 전해드렸었는데 이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 전반의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가장 큰 것들이 수주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조선사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그 일주일 간격으로 현재 지금 수주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업종의 수주 소식들은 연말에 이제 몰리는 게 정상적인데요. 보통 우리가 기업을 생각한다라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연중이라든지 그러다가 이제 연중에 이제 가격 협상을 하고 연말에 이제 수주 소식들이 전해지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연말에 수주가 막판에 몰리면서 12월 달, 11월 달에 수주가 몰렸었는데 올해 특이한 상황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이러한 수주들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선주 측에서는 배가 부족한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점들에 힘입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종 주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대략 한 2.5년에서 3년을 넘어섰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보통 2.5년을 증권사에서는 저가 매수에서 재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보통 배를 발주하면 빠르면 6개월에서 길면 한 2년 정도 있다가 인도를 받는데 지금 신청하게 된다라면 2.5년 뒤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빨라야 3년, 늦으면 4, 5년 뒤에 배를 인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수주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변동성 장세에서도 조선주들의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수주 때문이다. 강세 배경 짚어주셨는데 참 신기한 게요. 조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발주가 된다 한 게 기억해보면 한 재작년쯤 그때 그 IMO 2020 얘기 나오면서 타랑 설비한다. 조선 수주 늘어날 거다. 막 하면서 시장에서 레포트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별로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놓고 보니까 대체로 한 6년, 7년 이 정도 쉬었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조선이 주목받게 되는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이게 조선업종이 갖고 있는 재무적인 특성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제조업체 같은 경우 수주가 들어오면 바로 매출이 나가게 되고 매출이 나가면 비용을 빼주고 영업이익이 발생하면서 재무제표가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 배를 만드는 과정이 소위 말해서 헤비테일 방식, 그러니까 배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까지는 그 돈들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배를 인도할 때 50% 돈을 받으면서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선업종 보면 2015년, 16년도에 수주 절벽을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선사들이 거의 배를 만들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요. 이런 것들이 풀린 게 2017년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회복된 건 2018년이고요. 그렇다면 2018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한 배가 이제부터 인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재무제표상에 이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조선업종 보면 이렇게 수주가 좋은데 재무제표를 보면 다 적자입니다. 아니 이렇게 수주가 좋은데 왜 적자야? 이거 못 믿는 거 아니야? 저가 수주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들이고요. 현재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카카오가 작년에 그랬고요. 작년에 2차 전지들도 그랬습니다. 이게 좋다라는 얘기와 재무제표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인데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 2분기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감자를 해야 될 정도로 적자폭이 커진 건 사실이죠. 하지만 감자와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다음에 향후에 업황이 개선되고 재무제표가 개선될 것을 뻔히 알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수주는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발 사고를 통해서 일본 배라든지 중국 배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배를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2.5년이 넘어서면서 저가 수지에서 탈피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이 조선업종이 이제 차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50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게 조선업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속해 있는 업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주들이 가니까 조선 기자재 쪽도 좀 좋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조선업종이 이제 수주를 받아오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수주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배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파나마 운하를 하는 거랑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의 사이즈가 다 다르죠. 그리고 태평양을 움직이는 배와 연안을 움직이는 배의 또 성능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따른 설계를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쪽들에 이제 발주를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먼저 움직이는 것은 기자재입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 상당히 당분간 호황을 겪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전방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업종이 현재 지금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라면 기자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의 일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장기간의 일감을 확보하게 된다라면 영업이익 또한 높아집니다. 뭐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하나 만들 거 10개씩 만들기 시작한다라면 비용의 증가보다 이익의 증가가 폭이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도 당분간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호황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먼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자재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국내 영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 영업에도 나서고 있다라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거래처 그리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조선보단 조선 기자재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럼? 일단은 그 안전성의 문제겠죠. 좀 장기적으로 내가 묵직하게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 네. 조선주가 좋아 보이고요. 단기간의 트레이딩 관점에 그리고 짧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보겠다라고 한다라면 기자재 쪽의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주 소식이 좀 끊이지가 않는데 어디서는 컨테이너선, 뭐 LNG선, 탱커선은 요즘에 별로 안 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좀 각기 다른 배에 대해서 수주 소식이 좀 들리더라고요. 어떤 쪽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현재 배가 필요한 것은 바로 컨테이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HMM에서 보여지듯이 전반적으로 컨테이너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 두 가지 모멘텀인데요. 하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그 무역에 대한 양이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5월달 수출 동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8%가 늘었고요. 글로벌 평균으로는 20%가 늘었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작년 대비해서 올해 글로벌 물동량이 20%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초기에는 벌크선들이 움직여서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을 올렸다라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컨테이너선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운임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HMM 같은 가격 폭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컨테이너가 가장 부족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친환경 선박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게 2025년부터입니다. 따라서 5년 내에 친환경 선박으로 그러니까 엔진을 바꾸든 아니면 선박 자체를 바꾸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멘텀까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미포조선 같은 경우 거의 완벽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배를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선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보다는 컨테이너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이 빅4가 있잖아요. 조선 업체들이 선종에 상관없이 다 만드나요? 보통 뭐 어떤 업체는 대표적으로 뭐 만들고? 대부분은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네네. 우리가 이제 포기한 게 있습니다. 원유 시출선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삼성중공업의 적자의 주요 원인이 바로 거기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포기를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 LNG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특수선박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미포조선 같은 경우 컨테이너에 특화되어 있는 조선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컨테이너선 발주가 좀 이어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대 미포조선이나 현대 중공업 쪽 이쪽 현대 중공업 그룹 대비 재무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의 상대 탄력은 좀 더 좋아서 이 조선업종 내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좀 고민이에요. 일단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감자와 유상증자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재무적으로 안전적인 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최근에 지난주에 주가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없었고요.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작년에 1차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겪고 있다는 점이 차트를 보게 된다면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약속은 EPS와 주가는 수렴한다라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서로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지금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삼성중공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 주식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조선주를 바라보게 된다면 자신들이 선호하는 어떠한 업체에 투자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일단 시장이 그 3,200선, 990선에 바싹 다가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현재 지금 3,300선과 1,000선을 돌파해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지난주와 이번 주는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에 대비한 전략보다는 긴 호흡으로 상승 추세에 올라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조선 보면 발주, 수주 소식은 이어지는데 또 증권사 레포트는 가끔 보수적으로 나와서 좀 헷갈렸거든요.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정리해 주시니까 이제 기준이 좀 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